안녕하세요. 다정한 라디오의 마인드입니다. 오늘은 나는 나 자신에게 어떤 삶을 허락하고 있는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와 관련해서 코끼리의 쇠사슬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학습된 무기력의 대표적인 사례인 만큼 많이들 들어보셨죠? 인도에서는 코끼리가 태어나자마자 목에 쇠사슬을 감아놓습니다. 처음에는 그 목줄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만 오랜 시간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걸 깨달은 아기 코끼리는 어느 순간부터 목줄의 길이보다 더 멀리 있는 곳으로 갈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흘러 힘이 엄청 센 어른 코끼리가 되었을 땐 어떨까요? 코끼리의 선택은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몇 초 안에 목줄을 끊어버릴 수 있는 힘이 생겼음에도 예전에 머물렀던 장소를 떠나지 못하죠. 이것은 분명 물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육신의 장벽보다 마음의 장벽이 훨씬 더 무서운 거죠. 반대로 조련사 입장에서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도 자신보다 훨씬 힘이 센 코끼리를 제압할 수 있으니 그와 같은 방법을 계속 쓰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음 공부에도 커다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여기서 목줄은 대대손손 물려받은 에고의 총집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정화되지 않은 무의식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감옥이 투명하다는 겁니다. 사방이 철창으로 가로막혀 있는 실제 감옥에서 태어났다면 일단 눈에 보이니까 어떻게든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라도 할 텐데 마음의 감옥은 그 존재를 자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굉장히 작은 마음 감옥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내면의 두려움이 엄청나게 크신 분들이셨는데요. 두려움이 클수록 운신의 폭이 매우 협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험을 하든 웬만하면 두려움을 건드리기 때문이죠. 비유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인간의 마음 속에 감정 관역이 두 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이라고 적혀 있는 관역이고 다른 하나는 기쁨이라고 적혀 있는 관역이죠. 그런데 사람마다 두 관역의 상대적 크기가 다릅니다. 예컨대 두려움이 큰 사람의 경우 두려움 관역의 지름은 10m, 기쁨 관역의 지름은 5cm인 반면 두려움이 작은 사람의 경우 그 반대입니다. 이때 세상 경험이라는 활이 저 멀리서 날아왔다고 하죠. 두려움이 클 경우 확률적으로 기쁨의 관역보다는 두려움의 관역에 활이 꽂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남들은 기쁨을 느끼는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365일 24시간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의 경우 어떤 세상 경험을 하든 10중 8구 두려움이 자극되기 때문에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거나 지금까지 해온 방식대로 뻔한 노력을 반복하는 게 상책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도전하는 걸 극도로 싫어하고 좋은 쪽으로 변화하는 것조차 위험하다고 느끼죠. 늘 마음속에 비상경보음이 울리고 있는 상태라서 언제나 경계태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진짜 위험과 가짜 위험을 구분하는 능력도 잃게 되고 눈앞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결과 코끼리가 벗어나지 못했던 경계선처럼 두려움으로 그어진 삶의 경계선이 뚜렷하게 생깁니다.
아무도 그 경계선 안쪽에만 머물라고 한 적도 없는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며 옴짝달싹 못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그 경계선을 평생토록 벗어나지 못했던 부모는 자식이 그 경계선 바깥으로 나가려는 순간 극도의 불안감을 느낍니다. 상상이 만들어낸 두려운 상황과 본인이 모르는 세상을 자식이 알게 되는 게 싫은 열등한 애고가 합쳐지면서 자식 역시 좁은 감옥 속에 갇혀 살길 바라게 됩니다. 스스로도 경계선 안쪽에 머물려고 하고 부모도 그렇게 하도록 강요하는 환경 속에서 자라면 자신의 무한한 잠재력이 얼마나 큰지를 잊어버리고 아무리 힘이 세졌더라도 목줄을 끊지 못하는 코끼리 마냥 답답한 삶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적 구조나 경제적 여건 등을 탓하며 외부적인 요인들이 자신을 옥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회적 구조나 경제적 여건은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괴물이 아닙니다. 사회적 구조라는 이름의 괴물이 손을 뻗어서 내 심장을 압박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왜 내 심장은 늘 답답할까요? 두려움에 마음 에너지가 꽁꽁 둘러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어디까지나 나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라는 거죠. 사회가 그어놓은 줄만 알았던 그 경계선이 실은 내 무의식의 소행이었던 겁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둡고 우울하기만 했던 과거에도 저에게 종종 좋은 기회들이 찾아왔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두려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기회들이 좋게 보이질 않고 저를 위협하는 가해자처럼 인식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자신에게 그 기회들을 잡도록 허락해주면 엄청난 재앙이 닥칠 것만 같았죠. 태어날 때부터 그어져 있던 경계선은 저에게 있어 종교나 다름없었던 겁니다. 단 한 번도 제 사고체계에 대해 의심해 본 적도 없었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보니까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출발한 친구들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이루고 누리며 살고 있더라고요. 만약 그때 제가 저 자신에게 지금과는 다른 형태의 삶을 주저없이 허락해 줬더라면, 그리고 경계선의 견고함보다 제 의식의 힘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걸 알았더라면, 저 역시 좀 더 이른 시기에 그 친구들처럼 경계선이 보이지도 않는 머나먼 곳에서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다행히 삶의 경계선은 내 무의식이 그린 것이기에 내 무의식을 변화시킴으로써 지울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무언가 허락해주면 큰일이 날 것 같은 기분을 만들어내는 두려움의 에고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성큼성큼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모두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는 마인디였습니다.